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손주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만 해도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을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65세 박정혜입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시어머니죠. 아들 민준이가 며느리 수진이와 결혼했을 때도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하다니 기특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손주가 태어나고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제가 아이를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처음부터 좀 차가웠어요. 어머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해주세요. 다른 건 하지 마세요. 존댓말을 써도 말끝이 늘 딱딱했어요. 아들한테는 살갑게 굴면서 저한테는 경계하는 눈빛, 마치 제가 식모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못 보게 될까봐 꾹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병원 기록을 숨기려는 행동이었어요. 예방접종 날짜를 물었더니 며느리는 손주 건강수첩을 가방 속에 깊이 밀어넣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느 날 손주를 씻기다가 작은 상처를 발견했는데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어요.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갓난아기에게 무슨 검사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제가 아들 키우던 시절엔 없었던 일이었죠. 두 번째는 손주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요즘은 사진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카톡 푸사로 쓰려는 사진도 안 된다니 지나치다 싶었죠. 집안 액자에 있던 아이 사진들도 어느 순간 전부 사라졌습니다. 돌 사진, 백일 사진까지 전부 서랍에 숨겨버린 겁니다. 왜 사진을 이렇게까지 숨기는 거야? 아들에게 물어도 수진이가 예민해서 그래요. 라는 말뿐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손주가 낮잠을 자는 동안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틈에서 병원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불길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봉투를 열려던 순간 어머님 뭐 하세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사색이었고 제 손의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 한 장이 살짝 튀어나왔는데 거기에 적힌 글씨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애만 보세요. 며느리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우리 손주가 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격한 말다툼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의심했잖아. 그래서 내가 알았어. 조용히 해.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랬잖아. 문틈에 서서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 말하면 안 되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그날 밤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6글자만 빙빙 돌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눈을 감으면 하얀 봉투, 빨간 글씨,
며느리의 질린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요즘 애 키우는 사람들은 다 저런 검사를 하나?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있는데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더군요. 평소보다 훨씬 낮아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그 서류는 다시 숨겼어. 민준이가 어머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래.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방으로 들어오는 며느리가 저를 흘겨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뭘 그렇게 듣고 계셨어요? 아니야, 난 그냥 애만 보고 있었어. 그럼 애만 보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투는 공손한데 속은 싸늘했습니다. 마치 저를 고용한 유모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예방접종 문제도 마음에 걸렸어요. 친구들 말로는 이 나이면 맞아야 할 주사가 여러 개라는데 도무지 기록을 보여주질 않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수진아, 우리 손주 6개월 접종은 언제 마쳤어? 제 질문에 며느리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걸 왜 그렇게 집요하게 물으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할미가 궁금해서 그러지. 건강수첩 좀 보여줄 순 없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저희 부부 일이에요. 버럭 소리를 지르니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 울게 만들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 계세요. 결국 저는 내쫓기듯 집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참다 못해 아들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 손주 병원 기록도 안 보여주고 검사 서류도 숨기고. 엄마, 또 시작이야? 아들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시작이긴 뭐가 시작이야. 지난번에 친자확인 검사 글씨도 내가 분명히 봤어. 그거? 그거? 그거 그냥 요즘 산전검사 같은 거야. 다들 하는 거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예민한 게 아니라 왜 숨기냐고.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엄마가 자꾸 캐물으니까 그렇지. 우리 부부 일에 간섭 좀 그만해.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내 말을 저렇게 자르듯이 할 정도로 멀어진 걸까요? 그래, 좋다. 그럼 나라도 해보자. 다음 날 며느리가 출근한 사이 손주 옷을 정리하다가 작은 카드 하나를 찾았습니다.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 예약.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제가 손주 할머니인데요. 예방접종 기록을 좀 죄송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매일 애를 봐주는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부모님께 문의해 주세요. 뚝 하고 끊긴 전화. 손주를 매일 안고 재우는 사람이지만 서류 한 줄도 볼 수 없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그날 저녁 결국 며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병원에 전화해봤다. 며느리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손주 예방접종 기록을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아무것도 못 들었어.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는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어머님, 진짜 선 넘으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병원에 마음대로 전화하래요? 선을 넘은 건 네가 아니고? 손주 할미가 손주 걱정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모르시면 됐어요. 어머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계세요. 문이 쿵 닫히고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어. 그날 밤늦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가 슬쩍 집을 빠져나갔어요. 창가에 서서 몰래 내려다보니 며느리가 핸드폰을 붙들고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나갈게. 어머님이 눈치챘어. 빨리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창가에 붙어선 채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왠지 이 집안이 정말로 뒤집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싸늘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불도 켜지 못한 채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나간 지 2시간, 아들은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손주는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참 무섭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손주 걱정한 것뿐인데 며느리는 화를 내고 아들은 날 밀어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서류까지 숨기면서도 오히려 제가 집안을 어지럽히는 사람처럼 취급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가족에게서 밀려나는 기분. 그 서러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분간 손주 보러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니? 제가 육아휴직을 낼게요. 어머님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엄마 좀 참아줘. 수진이가 스트레스가 심해. 손주 걱정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엄마가 너무 집요해. 우리 부부 문제에 개입 좀 그만해. 아들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거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아랫집 김 여사를 불렀어요. 카페에서 모든 일을 털어놓자 김 여사는 테이블을 칠 정도로 화를 냈어요. 아니, 손주 본다는 할머니를 못 오게 막아? 그게 며느리야?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 그건 절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혜 씨, 정신 차려.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제대로 알아봐야 해. 김 여사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어요. 그래요.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며느리 방을 살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서랍들을 살피던 중 아래쪽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안내문.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치니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 혈액 채취 완료. 아기, 구강 채취 완료. 결과 대기 중. 날짜는 1달 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친자 검사를 한 거였어?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끼워져 있던 또 다른 쪽지였습니다. 대학병원 진단검사 예약과 결과 수령. 12월 5일 오후 2시. 오늘이 12월 3일. 이틀 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 결심, 그리고 두려움까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12월 5일, 그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한다. 더는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막아도, 아들이 외면해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제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날 밤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어요. 12월 5일
진실을 마주하는 날. 이틀만 지나면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12월 5일 오후 1시, 저는 대학병원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은 보이지 않고 손에 든 가방끈만 꽉 쥔 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정말 결과를 확인해도 되는 걸까? 만약 정말 끔찍한 내용이라면 두려웠지만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1시 50분. 진단검사의학과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유전자 검사 결과 찾으러 왔어요.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연락 가능합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주 친할머니예요. 그 아이를 매일 돌보는 사람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답답함에 목소리가 떨릴 때 옆에서 나이 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며느리가 서류를 숨기고 있다는 것, 손주 건강이 걱정된다는 것, 친자 확인 검사 글씨를 봤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뢰 내용에 직계가족 동의 문구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를 몇 분간 확인하던 간호사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직계존속 열람 가능으로 되어 있네요. 신분증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던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서둘러 신분증을 건네자 간호사는 안으로 들어갔고 10분 뒤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예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라는 글씨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긴 숨을 고르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에는 빼곡한 의학 용어와 함께 검체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검사자 1, 이민준, 부. 피검사자 2, 자. 그리고 그 아래 제 눈을 멈추게 한 빨간 글씨. 친자관계 배제. 확률 0.00%.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를 가누지 못해 의자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어도 빨간 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아들, 손주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니.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쁘고 순한 그 아기가 우리 집안의 피가 아니라고요? 그럼 며느리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다가 해가 뉘엿해질 무렵에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 앞에서 마주친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바람 좀 쐬러. 제가 손주 얼굴을 들여다보려 하자 며느리는 재빨리 유모차를 돌려 숨겼습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꼭 일찍 들어와. 아빠한테도 말해놨다. 우리 셋이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인데요? 와보면 알아. 전화를 끊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쿵쿵거리고 손은 식탁 밑에서 떨렸습니다. 시계는 6시 30분. 곧 아들이 올 시간입니다.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 봉투를 다시 한번 눌러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민준아, 여기 와서 앉아봐. 식탁 앞에 앉은 아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아들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읽어봐. 이게 뭔데요? 아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 적힌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라는 글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거 어떡해. 열어봐. 네가 알아야 할 거야.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하얀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한 아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종이를 든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친자관계 배제 0.00%?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아들이 중얼거리듯 읽더니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종이가 아들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진짜 검사 결과가 맞아요? 병원에서 직접 받아온 거야, 민준아. 네가 한 달 전에 검사한 거잖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들어왔어요. 우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들 그래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며? 우리 아들이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아, 일단 진정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야, 오해야, 그건. 며느리가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순간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오해? 병원 검사 결과가 오해야?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뭔가 숨기고 있다고.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서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 네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밝혀지는 거야.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수진아, 대답해.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답은 충분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손주라고 믿고 키운 아이가 내 아들도 아니라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만난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 아이를 임신한 줄도 모르고 결혼했어.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왜 나를 속였어? 말할 수가 없었어. 네가 날 떠날까 봐. 그냥 네 아들인 것처럼. 아들이 비틀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이야. 1년 동안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어. 밤새 기저귀 갈고 아파서 응급실 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 졸였는데. 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다가가려 했지만 제가 막아섰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어머님, 어머님은 모른 척하라고 했지? 간섭하지 말라고? 이제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네. 진실을 들킬까 봐 그랬던 거잖아.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해. 민준아, 제발. 안 돼.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장 짐 싸서 나가줘. 며느리가 손주를 꽉 안았어요. 그럼 아기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리고 가. 내 아들 아니잖아. 친아버지한테 가든지 네가 키우든지 알아서 해.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30분 만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일어나, 민준아.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상하다고 했는데 저는 수진이만 믿었어요. 엄마를 예민하다고, 집요하다고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지. 아들은 한참을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3개월 후 봄날의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잘 마쳤어요.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엄마, 제가 새로 시작할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이번엔 진짜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가 응원할게.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었어요. 더 늦었으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